오늘 날씨 좋다. 운전 날씨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디 한번 놀러 가볼까요? 네, 놀러 가시죠. 피크닉도 좋고 커피 한잔 하러 갑시다. 잠깐만. 어? 네.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이거? 왜? 아이고, 이거 에어컨에서 냄새 나잖아. 아이, 이게 냄새가 안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아유, 이거 냄새 많이 나는데. 아우, 야, 이거 가기 전에 잠깐 육하러 갑시다. 알겠습니다. 아유, 이건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봄이 좀 다가오네요. 날도 따뜻해지고 이제 곧 뜨거운 여름이 다가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차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차가 점점 뜨거워지고 슬슬 에어컨 틀어야겠죠? 맞죠? 근데 에어컨을 오랜만에 틀었는데 뭔가 쉰 냄새가 나고 구리구리한 냄새가 날 가능성이 높은 게 겨울 동안 묵어있던 에바포레이터 곰팡이들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차량용 에어컨에서는 냄새가 왜 날까? 그리고 이 냄새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과연 이런 제품들로 이런 냄새들을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육화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 원인을 알아야 되고 차에서 에어컨 냄새는 왜 나는 걸까요? 차가 오래돼서 에어컨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 택시는 30만, 40만을 타도 에어컨에서 냄새가 잘 나진 않거든요. 근데 왜 만 킬로도 안 탄 새 차에서는 이런 쉰 냄새가 나는 것이냐? 우리나라의 기후와 환경을 보면 여름에 상당히 습하거든요. 그래서 주행을 할 때는 에어컨을 틀고 시원하게 다니다가 습기가 찹니다. 이 습기가 찬 채로 지하 주차장으로 주차를 하게 돼요. 자, 그럼 그 지하 주차장은 통풍이 되지 않고 습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차가 보관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물이 묻어있는 상태,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보관이 되면 곰팡이가 생기게 돼요. 그럼 그 곰팡이 때문에 냄새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내 차가 곰팡이 냄새, 즉 에어컨에서 냄새가 안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 주차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기적으로 에바클리닝이라는 시공을 통해서 냄새가 날 때마다 시공을 통해서 세척해 주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해하는 점 중에 하나가 에어컨 필터를 교환하면 에어컨 냄새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오해들이 많은데, 에어컨 필터라는 건 바깥에서 들어오는 먼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근본적인 냄새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에어컨 필터를 교체했을 때 냄새가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에어컨 필터를 교체할 때 그 에어컨 필터에서 냄새가 나야겠죠. 근데 에어컨 필터에서는 먼지 냄새만 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필터하고 차량에서 나는 에어컨 냄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에어컨에서 냄새 나는 건 바로 이 에바포레이터라는 장치에 곰팡이가 쓸어있고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쪽으로 흘러나오는 공기가 오염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냄새가 날 때 쓰는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뭐 에어컨 일반 뭐 에어컨 세정제, 아, 에어컨 네. 세정제 이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랑 에바클린이랑 뭐가 좀 차이가 있는 건지. 일단은 과거에 카센터라든지 이런 정비소에서 에어컨 냄새를 탈취하기 위해서 자동차 에어 벤트 쪽 플라스틱에 구멍을 뚫어서 요런 빨대가 달린 제품을 통해서 쭉 뿌려 넣은 다음에 얘를 세척을 한다 라는 시공들이 진짜 많았는데, 정말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물론 그 에어 벤트를 통해서 이 약재가 침투는 될 수도 있어요. 침투는 될 겁니다. 될 수는 있어요. 자, 침투를 시켰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얘를 씻어내야죠. 예를 들어서 오염이 있는데
퐁퐁을 뿌리고 세제를 뿌려놨어요. 그 상태로 그냥 둔다. 그러면은 세제의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서 오히려 더 냄새가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어컨 세정의 핵심은 이 오염을 맑은 물로 세척을 해주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으로 얘를 세정을 한다 라는 건 오히려 곰팡이의 발생을 더 증가시키고 냄새를 무언가 어떠한 다른 냄새와 섞이게 할 뿐이지 절대 냄새를 없애지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세정제를 뿌려서 오염을 불려놓고 뜨거운 물이라든지 강한 고압수를 통해서 이 오염을 흘려내야겠죠. 그 시공이 에바클리닝입니다. 그러면 이걸 꼭 여름 전에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에바클리닝은 사실 따로 주기라고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 타이밍에 클리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어떠한 작업자가 이 클리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올라오는 거에 대한 주기가 많이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저는 손님들 그리고 고객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냄새가 올라오면 시공 주기가 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매장 기준으로서는 1년간의 보증을 해드리고 1년 안에 냄새가 올라오면 다시 재시공을 해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제가 작업을 해드리는 고객님들은 3년 주기, 3, 4년 주기로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신 분들이 많긴 한데 이거는 또 시공을 해드리고 난 뒤에 내 차가 어디에 주차가 돼 있는지 어떻게 주행을 했는지에 따라서도 주기가 많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 해야 된다, 1년에 한 번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에바클리닝 셀프 세차로 혼자 직접 할 수 있나요? 에바클리닝을 셀프로 가능은 분명히 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르는 장비들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장비를 구비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내시경 카메라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고압수를 뿌려야 되는 노즐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고압수 노즐에 연결이 돼 있는 어떠한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장비들이 에바클리닝을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다른 데 써먹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를 구비하는 돈을 생각을 하자면 오히려 그냥 업체에다가 맡기는 게 더 합리적일 겁니다. 대표님 그리고 네네네. 에어컨 쓸었을 때 그 냄새가 나가지고 방향제를 좀 설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디퓨저 같은 거. 맞아요. 그거 이렇게 해도 좀 괜찮지 않아요? 자,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무언가 다른 냄새로 이 냄새를 전환을 시키겠다, 덮겠다.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정말 위험한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방향제의 종류를 한번 보면 유증기, 그러니까 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냄새를 맡게 되는 방향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유증기가 차 안에 둥둥 떠 있으면서 내기순환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 유증기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에바포레이터 기름때 가집니다. 주방의 후드 생각하시면 돼요. 주방 후드처럼 기름때가 찐득찐득하게 이 사이에 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주방 후드처럼 끈적끈적하게 기름이 껴 있는데 먼지라든지 오염까지 달라붙는다. 그러면 100% 곰팡이 생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름때 같은 경우에는 또 에바클리닝으로 해결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이라든지 고객님들한테 꼭 한 가지 세차를 해도 말씀드리는 게 차량에서는 자동차에서는 기름이 기화돼서 유증기로 둥둥 떠다녀서 냄새가 나는 방향제는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왜냐? 자동차는 환기가 되는 공간이 아니고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유증기가 있는 방향제 같은 경우에는 쓰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이 유증기가 둥둥 떠 있다가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겠죠. 그러면은 가죽이 됐건 플라스틱이 됐건 우레탄이 됐건 그 위에 기름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찐득찐득해지고 그 찐득찐득해짐과 동시에 먼지가 달라붙고 세차 주기가 짧아지고 뭔가
쾌적하지 않은 차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량의 냄새와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비누 방향제라든지 수성으로 되어 있는 방향제 혹은 향수 요 정도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기름으로 되어 있는, 기름이 기화돼서 유증기로 인해서 우리가 냄새를 맡게 되는 이런 방향제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시공 들어가기 전에 에바클리닝이 어떤 과정이고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기본적인 에어컨 냄새의 원인 그리고 어디를 세척을 해야 되는지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냄새가 나는 근본 원인 바로 이 에바포레이터, 얘를 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 친구는 상당히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아래 상당히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세척을 하면은 진짜 말끔하게 씻어지고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공사가 너무 크고 공인비라든지 이런저런 부수적인 비용들이 많이 부과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를 씻어내기 위해서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이따가 실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시경 카메라로 이 친구를 찾아냈다라는 가정하에 그 안쪽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쓰는 장비는 이렇게 길게 물을 뿜어내고 고압으로 씻어낼 수 있는 장비를 쓰거든요. 안쪽으로 노즐을 집어 넣어서, 물론 내시경 카메라와 같이 들어가겠죠. 집어 넣어서 이 친구를 찾아내 줬다, 얘를 찾아냈다 싶으면 그때부터 세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압으로 씻어내야 됩니다. 자, 시원하게 떼국물 흘러나오죠? 이것이 에바클리닝이다! 이렇게 씻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진짜 말 그대로 꺼내서 이렇게 작업하면은 진짜 완벽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 보니 내시경 카메라로 얘를 찾아내고, 찾아냄과 동시에 아래로 물을 흘려내 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물을 흘려내야 곰팡이가 없어지는데, 이 에어컨 세정제, 이런 시중에 판매되는 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죠? 얘로는 안 되는 겁니다. 곰팡이가 해결이 안 돼요. 자, 얘로 약제의 효과, 오염을 불려주는 효과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곰팡이가 씻어내지진 않겠죠. 곰팡이를 씻어내려면 이런 장비, 고압수로 강하게 흘려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이거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에바클리닝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차에는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하는지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에바클리닝 하는 거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더커버 탈거해 줄게요. 네, 대부분은 이렇게 탈거를 해서 작업을 하는데, 또 어떠한 차종들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죠. 실제로 에바클리닝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꾸
아이가 차만 타면 기침을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분명히 공조기 쪽에 문제가 있고 오염이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차를 제가 가져와서 에어컨을 틀고 히터를 틀고 냄새를 맡아봤는데 진짜로 냄새가 심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차주분들 중에서도 비염이 있거나 냄새에 대해서 많이 둔감하신 분들은 진짜 위험한 게 차주분들은 이 에어컨 냄새를 못 맡을지언정 제3자 내 아이라든지 우리 가족들은 그 곰팡이 냄새를 맡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에어컨 냄새가 동승자라든지 아이들이 냄새가 난다 혹은 자꾸 차만 타면 기침을 한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에바 클리닝을 진짜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은 그때 그 차주분은 에바 클리닝 하고 나서 아이가 기침을 멈췄던 그런 뜻깊은 되게 좀 기뻤던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고도 호흡기 관련해서도 되게 관련이 있는 작업이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이 드는 일이긴 합니다. 감독님 차는 바람을 만들어주는 이 블로어 모터에서도 이렇게 진짜 깊은 진한 오염을 볼 수가 있죠. 바람을 만들어주는 이 선풍기에서 이 정도 오염이 있다면 과연 그 안쪽에 에바포레이터는 얼마나 오염이 심할지 가늠이 되시겠죠. 블로워도 빼니까 살짝 쾌쾌한 냄새가 나요. 나죠. 당연히 날 수밖에 없죠.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부품들을 탈거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심각하긴 하다 진짜. 감독님. 네. 부품들을 탈거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곰팡이가 보이죠? 이거 옛날에 아마 냄새가 나서 네. 무언가를 뿌렸던 흔적이거든요. 저도 이거 중고차로 사가지고. 그래요. 그 전 차주가 아마 뭘 이렇게 많이 뿌린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이게 지금 그 에바포레이터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부품인데 이 부품 틈새 사이사이 보면은 이게 약재 자국인지 약재 자국하고 곰팡이하고 같이 지금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눌러 붙는다. 그쵸. 그래서 절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제품들을 쓰지 말아야 되는 게 이렇게 약재가 뿌려진 건 좋아요. 약재가 뿌려졌으면 맑은 물로 씻어내야죠. 이렇게 되면은 냄새를 더 발생시키죠.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였네. 확실하게 정답 나왔습니다. 이제 이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서 내부에 아까 우리가 씻어야 했었던 그 에바포레이터 그 장치를 찾아내는 거죠. 자, 한분이 보이시나요? 네네. 지금 내시경 카메라로 아까 우리 씻어냈던 거 에바포레이터 보이시죠? 네, 유사하게 생긴 게 보입니다. 네, 지금 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 요거 네네네. 요게 지금 에바포레이터니까 이제 내시경 카메라 고정시켜 놓고 얘를 고압수로 청소를 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씻어줍니다. 아우, 개운하죠? 영상만 봐도 일단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그럼 이 곰팡이 오염수, 이런 곰팡이 물들은 어디로 흘러내려오느냐? 차량 바닥 에어컨 물 흐르는 대로 떨어지거든요. 자, 과연 얼마나 많은 곰팡이가 흘러내려왔을지 한번 볼게요. 어우. 보이시나요? 제가 더 잘 보이도록. 이게 지금 우리 감독님 차에 있었던 곰팡이 오염이라든지 이런 냄새를 유발했던 오염수입니다. 이렇게 씻어내면 얼마나 맑은 공기가 나오겠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오염수가 없어질 때까지,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저는 반복을 할 겁니다. 자, 마무리해 볼게요. 어마어마하게 뻑뻑해져 있나?
셀프로 하지 마세요. 셀프로 하지 마세요. 원래는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자, 볼게요. 으아, 블로어 모터인데 블로어 모터 안에도 이렇게 시커먼 오염이 있고 이거 다 곰팡이인 것 같아요. 어쨌든 봤으니까 세척을 해드려야겠죠. 구석구석. 이렇게 에바클리닝 원리부터 왜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에바클리닝은 어떤 시공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작업하는지까지 한번 샅샅이 보여드렸는데, 이제 슬슬 여름 다가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에어컨 트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름 다가오기 전에 꼭 해야 할 시공, 저는 에바클리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유카TV가 이번에 이 영상을 통해서 이벤트 하나 준비했거든요. 자, 잘 들어주세요. 유카! 이렇게 이 두 글자로 재미난 이행시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발을 통해서 총 5분께 에바클리닝 50% 할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저를 봐주시고 제 영상을 봐주시고 저희 유카TV를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차는 과학이다. 유카TV. 맞다. 잠깐만. 아까 그거 우리 씻어낸 거 물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요. 맛있다.